안녕하세요. 일본어 강사 조준우입니다. 인스타학원에서 명덕 외고반 일본어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명덕 외고라든지 뭐 대원외고, 경기외고, 이 외고 내신 그리고 인증시험 대비한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투스에서 수능 일본어 수업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릴 내용은요. 일단 여기 나와 있죠. 일본어 공부 어떻게 대비할까요? 전공어 일본어 선택을 하고 처음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조준호이고요. 전에 뭐 메가스터디, 강남하이퍼, 청솔학원 등에서 수능 일본어 수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수능에서 일본어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인원이 굉장히 적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주로 그 전부터 뭐 외국 학생들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쪽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학원에서는 명덕 외고반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이투스 수업도 하고 있고, 뭐 대원이나 경기외고반들 이런 수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요. 학원 수업 시간, 일단 우리 수업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왜 학원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내신 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학교 때 공부했었는데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전 중학교 때 공부했는데 언제부터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 그리고 연간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겨울방학, 이번 방학 동안에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지, 그리고 학교 내신 수업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 좀 추려서 알려드리고요. JLPT라는 인증 시험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원 수업 시간은요. 저희는 토요일, 수요일 주 2회 수업을 하게 됩니다. 겨울방학 동안. 그래서 토요일에는 4시에서 7시 오후, 그리고 수요일에 12시 반에서 3시 반 이렇게 주 2회 수업을 하고요. 개강은 수요일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주 2회 수업을 하다가 학기가 시작이 되면 3월 달부터는 주 1회 토요일 수업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학원 수업을 들어야 하느냐? 일단 일본어 새로 시작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뭐 혼자서 일단 어느 정도 뭐 히라가나를 써본다든지 하면서 혼자 준비하다가 학교에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개인 과외 같은 거 이런 걸 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수업 자기 혼자 했을 때 어떤 면들이 부족해지고 개인 과외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개인 과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어머님들 그 특징이, 보통 과외를 하게 되면은 그냥 읽고 해석해주고 질문하는 거 알려주고 이런 거 위주예요. 근데 이 수업 같은 경우는 특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내신 대비에 대한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수업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왜 학원 수업을 수업을 들어야 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예전에는 인증시험 대비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인증시험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내신입니다.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데, 내신에서 선행학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첫 등급이 끝까지 가거든요 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히라가나 외워가지고 가면 되지, 또는 중학교 때 했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제한이 돼 있죠. 한 반 내에서 등급이 갈라지기 때문에 1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까지 받는 게 굉장히, 안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해야 3등급에 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나 기존의 일본어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애니메이션을 봤다든지, 또는 중학교 때부터 그 학교 방과 후 말고 따로 일본어 공부를 꾸준하게 해온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런 학생들과도 경쟁이 돼야 되고, 또 인원이 굉장히 적은 데다가 또 방학 때 어느 정도 다 공부를 해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대충 준비해서 뭐 히라가나만 외워서, 또는 히라가나도 안 하고 그냥 학교를 들어갔다. 중간고사 때 바로 몇 등급 나오겠습니까? 7등급, 8등급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 내신 7등급, 8등급 일본어가 단위수가 높은데 이게 7등급, 8등급이 나와버리면 다른 과목들 아무리 잘해도 다 깎아먹어요. 그래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첫 시험, 그리고 첫 시험에서 7, 8이 나왔다. 여기서 뭐 특수한 경우에 특별히 내가 그 중간에 굉장히 열심히 해서 5등급, 4등급까지 올릴 수 있겠지만은,
보통은 처음에 결정되는 등급이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꾸준하게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첫 시험에서 선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려면은 내신에 해당되는, 내신 범위에 해당되는 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본어를 미리 해놓고 내신 대비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러면 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가 있고, 뭐 단순하게 읽고 해석한다고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학교에서 문제는 다 함정을 파놓기 때문에,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파놓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읽고 해석한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준비를 해야 되고요. 미리 준비를 해놓고 내신 대비 때에는 내신에 해당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험에 어떤 것들이 나오고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학 때 미리, 지금 우리가 이 겨울방학 동안에는 1학기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때 좀 나가는 부분까지 진도를 나가게 되거든요. 이걸 미리 공부를 해놓고 내신 대비를 했을 때 훨씬 더 자기가 집중해서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노리는 거예요. 두 번째, 수행 및 중간, 기말고사 시험 대비 자료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겨울방학 때 우리가 수업을 공부를 해놓고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린 거고, 그리고 내신 대비 때 혼자 하는 것과 제 수업을 들으면서 대비를 하는 거의 차이점이에요. 일단 수행하고 중간 기말고사 대비는 같이 합니다. 본 수업 내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1월, 2월 달 동안에 선행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선행 진도를 나가놓고 3월 달부터는 내신 대비를 하는데, 이때 수행 그리고 중간고사 이어서 기말고사까지 쭉 시험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험 대비 자료는 학교 선생님 성향에 맞춘 시험 대비 자료가 되겠죠. 특히 명도외고 선생님들이 좀 특이해요. 뒤에 보면 이제 나오겠지만 정리가 돼 있거든요.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전공어는 전공기초 일본어라는 기본 메인 과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일본어 회화 과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공기초 일본어라는 과목이 시험 범위에 출제가 되는 거고, 회화 같은 경우는 수행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전공기초 일본어라는 선생님의 어떤 그 시험에 내는 출제 경향을 보면 서술형 그리고 객관식이 있는데, 객관식 문제의 경우는 보통 그 단원 내에서 책에서 배운 내용을 수능이라든지 또는 평가원이라든지 이런 기출문제들 속에서 발췌해서 그와 유사한 형태로 내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 또는 점수가 많이 깎이는 부분들이 서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은 장문 같은 거, 장문을 한다든지 뭐 부분 장문을 한다든지 전체 장문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감점을 많이 당하게 돼요. 그리고 서술형이 어렵지만 객관식이라고 해서 다 쉽냐? 그렇진 않습니다. 객관식에서도 무지 헷갈리는, 그래서 단편적으로 기본적인 인사 표현이긴 한데 이 인사 표현들이 어떤 때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거에 대한 차이점들을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관리, 혼자서 공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혼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뭔지, 물론 읽고 해석까지는 돼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어떤 부분이 문제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출제했을 때 어려워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은 학생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예,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신 수업의 특징. 일단 첫 번째, 제가 지향하는 것은 단순히 읽고 해석해주는, 아까 말씀드렸죠, 과외 같은 이런 수업과는 차별을 확실하게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계적 과정을 거친 내신 완벽 대비 그리고 수행 대비도 병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계별로 그래서 한 단원, 예를 들어서 1단원 공부를 할 때 단계별로 접근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1단계는 암기 자료가 있는데, 이 어휘암기 자료는 뭐 일본어의 경우는 한자가 있고 한자 읽기 뜻, 요 세 가지를 구분해서 정리를 해둬야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단어를 외워주고, 거기에 한자만 나와 있는 거 보고 일본어 히라가나로 단어 쓰는 연습, 또는 한국어로 돼 있는 단어를 가지고 일본어로 쓰는 연습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만들어 놨거든요, 단원별로.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단어를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고요. 그 두 번째,
본문에 대한 내용, 일단 문법 설명을 해주겠죠. 내용을 쭉 읽으면서 문법 설명을 먼저 해주고 본문 내용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는 문법 설명, 본문 내용 설명, 그 이후에 읽기 연습 및 말하기 연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단 읽고 해서, 그러니까 문법 설명을 첫 번째로 해줘요. 그 다음에 문법 설명 이후에는 읽기 연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말하기 연습을 시켜요. 말하기 연습은 한국어로 되어 있는 문장을 일본어로 말할 수 있는 연습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만약에 돼 있다면 첫 번째 단어가 외워졌죠? 이 단어들이 합쳐진 문장이 나왔을 때 문장이 접속되는 형태가 문법이죠. 문법을 설명해 주고요. 본문 내용을 그렇게 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읽을 수 있는지 읽기 연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어로 되어 있는 문장을 일본어로 말하는 연습까지 하면 말할 수 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문장은 자기가 습득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에서 장문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로 할 때와 직접 쓸 때 달라요. 잘못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휘나 장문 그리고 오문정정이라는 건 뭐냐면 맞는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건 다 돼요. 하지만 잘못된 문장을 맞게 어디가 잘못됐고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된다라는 것까지 되어 있으면 완벽하게 그 단원을 섭렵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런 어휘, 장문, 오문정정으로 된 테스트까지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단원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단원, 2단원, 3단원, 만약에 3단원까지가 시험범위라면 이 시험범위 내용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한 이후에 그리고 기출문제풀이라든지 또는 모의고사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문제풀이까지 이렇게 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관리사항 일단 첫 번째는 매 시간, 아까 얘기했듯이 매 시간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런 것들까지 한 다음에 숙제를 내겠죠. 그 다음에 장문 숙제를 내면은 그거 가지고 단어 암기 장문 숙제를 내면은 그 이후에 테스트를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매 시간 테스트를 통해서 수업 내용 이해도를 확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효율적인 내신 자료 구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휘, 문법, 설명 그리고 장문에 이르는 말하기나 장문에 이르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톡방을 운영을 하면서 내신 자료는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수업 관련 공지를 한다든지 그리고 수업 동영상,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 내용은 모든 수업은 다 동영상 촬영을 해요. 그리고 라이브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현강 수업을 조금 불안해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저는 현강 수업을 하면서 현강을 원하는 학생들은 현강, 라이브 수업, 줌 라이브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줌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 수업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영상 제공도 하고 있죠. 그리고 자료에 대한 건 PDF 파일을 제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복습을 할 수도 있고 결석 시에는 그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료는 페이퍼 자료도 주고 PDF 자료도 주기 때문에 요즘 애들이 많이 쓰는 태블릿에 저장을 해서 그걸로 활용을 해서 볼 수도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숙제라든지 또는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서 부모님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아서 이렇게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걸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 공부했는데 언제부터 들으면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이거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냥 처음부터 듣는 게 좋습니다. 중학교 때 일본어를 했던 학생들과 안 했던 학생들의 차이는 히라가나를 읽을 수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기본적인 인사 표현 같은 것들과 히라가나를 읽는다는 거지 그 이외에 더 공부가 돼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수업이면 그 내용은 다 끝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2번 정도 내용이면 2번째 이후에 3번째부터 들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들어와서 이 반 내에서도 앞서가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걸 계속 유지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그리고 내신에서까지도 역시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내신에서도 좀 더 다른 학생들보다 앞서가는 이런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듣는 게 좋다. 유리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처음 한 학생보다 좀 더 유리할 따름이다. 하지만 중학교 때 했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면 소용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연간 수업은요, 1, 2월 달에는 일본어 기초 따지기, 겨울방학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죠, 2학기 중간고사 정도 범위까지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3월에서 6월까지는 1학기 수행 대비, 중간고사, 기말고사. 7, 8월 여름방학 때에는 2학기 선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중급 일본어 실력 따지기, 문제풀이, 2학기 선행. 그리고 9월에서 12월은, 2학기 수행과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1학년이 끝나는 겨울방학 때는 2학년이 되면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급으로 넘어가요. 근데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일본어가 초급에서 중급 넘어갈 때 중간 과정이 약간 갭이 있어요. 이 갭을 채워주지 않으면 따라가기가 좀 버거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2학기 선행 부분을 같이 이어서 겨울방학 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겨울방학 수업 시간에 어떤 걸 공부하나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일본어 처음 배우세요라는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의 교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학원에 있는 교재이고요. 제 교재이고 이투스에 쓰는 교재거든요. 이 교재와 이 교재가 이 얇죠.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심화 교재로 해서 책 2권을 나가게 됩니다. 요거 하고 두 번째 교재는 약 반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2권 가지고 1번과 5번에 있는 이 처음 배우세요 심화 개념 잡기 요 교재로 나가고요. 그리고 장문 프린트, 어휘한글 프린트, 그리고 리스닝 자료 이런 것들은 프린트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용은 초급과정 100%라고 봤을 때 약 70% 정도, 요게 바로 중간고사 정도 범위라고 했죠. 요 정도 진도를 나가게 되고요. 히라가나부터 동사 음편까지 진도를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범위 정도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1차시에서 16차시까지 약 2달 동안의 어떤 내용들이 쭉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안내문 참고를 특강 안내문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 명덕외고 학교 내신의 특징, 아까 처음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전공기초 일본어 같은 경우는 한국인 선생님 하시고, 그리고 일본어 회화는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이 한국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중간 기말고사 출제 범위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 서술형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서술형이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서술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객관식은 여기서 나온 내용인데 그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라기보다는 좀 더 수능이나 어떤 이런 쪽에 좀 맞춰진 이런 문제에 해당된 것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 좀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일본어 회화 같은 경우는 원어민 선생님이 하시는데 수행평가만 있습니다. 자, JPT라는 인증시험이 있는데 요거는 2학년이 되면 어차피 좀 어려운 내용을 하게 되거든요. 중간고사를 중급에 해당되는 내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비를 할 바에는 2학년 7월 정도에 요게 JLPT라는 시험이요. 매년 7월, 12월 첫째 주 일요일에 시험을 보는 건데 매년 2번을 보죠. N1에서 N5까지 있고 N1이 가장 우수한, 그러니까 높은 거고 N5가 가장 낮은 단계예요. 그래서 합격 점수는 약 180점 만점에서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약 50%에서 60% 정도를 맞으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비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해라는 건 아니지만 2학년 때 7월 달쯤에 N3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봐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걸로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두면 좋은 게 경시대회가 있어요. 경시대회가 있는데 인증시험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경시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래서 경시대회 대비에도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시대회는 보통 10월 달에 경시대회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좀 연장이 돼서 12월에 경시대회가 있습니다. 교내 경시대회예요. 전공어 경시대회죠. 자, 요거 대비로도 공부를 해두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 정도. 그래서 문제 같은 경우는 N2를 보시면은 언어 지식, 문자, 어휘, 문법, 독해, 청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60점에서 180점 만점.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N2 같은 경우는 90점, N3는 95점이 합격이고요. 95점. 단 60점 과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60점 중에서 20점 밑에 나오는 점수가 있으면 과락이에요. 그래서 합격을 못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0점 이상 각 섹터별로 20점 이상은 나와야 되고 총점이 95점이 나오면 N3 합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
정리를 해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설명회라든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한 안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